읽어주는 금정 소식. 지난 7월 장마로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월에는 국지성호우와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태풍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서 폭염, 호우, 태풍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폭염, 호우, 태풍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폭염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수분을 많이 섭취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 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 외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해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해 파악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시간당 강수량 10mm. 어느 정도인가요? 시간당 강수량은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말합니다. 시간당 3mm 미만은 약한 비로 비를 맞아도 옷이 많이 젖지 않고 물 웅덩이도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당 3에서 15mm 미만은 보통 비로 육안으로 빗줄기가 보이고 물 웅덩이가 고입니다. 시간당 15mm 이상은 강한 비로 빗소리가 강하게 들리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은 매우 강한 비, 폭우로 작은 하천이나 하수에서 물이 넘치고 운전 중에는 와이퍼를 사용해도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실내 침수 시 대처 방법. 샵 계단이 침수될 때 지하 계단은 정강이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돼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대피 시에는 구두, 하이힐이나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으세요.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 무거워지면 대피가 어려우니 신지 마세요. 마땅한 신발이 없을 때는 맨발로 대피하며 이동 시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샵 지하 주차장이 침수될 때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몸만 탈출하세요.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하고 차량 확인 등을 위한 지하 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해 주세요. 샵집이나 건물 안이 침수될 때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수위가 30cm 이하일 때 신속히 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를 한 뒤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 문을 열고 대피하세요. 외부 활동 중 하천이 범람할 시 필히 안전지대에서 야영하고 대피 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대피하세요. 유속이 빠르고 물이 무릎까지 찰 경우 이동하지 말고 119 신고 등을 통해 안전확보 후 이동하세요. 도로 침수 시 대처 방법. 샵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세요. 도로에 맨홀이 이탈하거나 솟아오를 수 있으니 맨홀을 피해 안전 운행하세요. 밤에는 운전을 자제하고 도로 경사로 유속이 빠른 곳은 절대 피하세요. 샵 차량 침수 우려가 있다면 승용차 기준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창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차량 문을 힘껏 밀면 열 수 있으니 탈출하고 대피하세요. 시동이 꺼져도 전자장치 고장이 아닐 경우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 수 있음. 위급 상황을 대비해 미리 열어놓으면 신속한 탈출이 가능함. 샵 차량이 침수됐다면 내 외부 수압 차이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 창문을 미리 열어두세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탈출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힘이면 열 수 있음. 앞좌석 목받침을 뽑아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할 수도 있습니다. 침수 대비 공동주택 관리자 행동 요령.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차수판 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세요.
지하 공간으로 비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5에서 10분 만에 지하 공간이 침수되기 때문에 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가급적 한 명씩 지정해 관리하세요. 기상청특보를 예의주시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세요. 차수판 모래주머니를 설치 후 지하 공간에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지하 주차장 등은 진입을 금지해 주세요. 대피 시에는 건물 내 높은 곳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이동케 하고 지하 주차장 차량 이동 등을 위한 지하 공간 진입은 철저히 차단하세요. 산사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산 인근에 사는 주민은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위험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세요.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산림지 앱을 통해 산사태 주의보 발령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대피 명령 발령 시 지정된 대피 장소 또는 산사태 방향과 반대의 높은 곳으로 대피. 2차 피해 예방 위해 가스, 전기 차단하기. 산사태 발생 확인하면 즉시 신고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면 구조 요청. 중앙산림재난 안상황 시 또는 119. 태풍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샵 태풍 예보일 때 TV나 라디오를 통해 태풍 상황을 체크하세요. 가정 하수구 및 집 주변 배수구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천 근처에 주차한 자동차는 미리 이동해주세요. 응급약품, 손전등 등 비상용 물품 미리 준비하세요. 지붕, 간판, 자전거 등 날아가지 않게 고정하세요. 대피 장소, 기상연락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세요. 문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합니다. 샵 태풍 특보일 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외출하지 않습니다. 간판 등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걷거나 접근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문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재난신고 119,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금정구가 올해 기존에 지정된 금정 명품맛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정 명품맛 브랜드 선정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관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사고 싶은 지역 대표 상품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해 2023년 금정 명품맛 브랜드를 선정 및 재지정했다. 선정한 제품은 명가람, 이응용 과자점, 고고커피, 맛이 차오른, 농업회사법인 금정산성 주식회사 등 총 5개 업체 6개 제품이다. 금정구는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로 등록된 업소에서 생산 판매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금정 명품맛 브랜드 신청을 받았다.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는 신청을 제한했다.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시설, 제품, 종사자 관리 전반에 대한 1차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1차 현장 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12일 금정 명품맛 브랜드 평가위원회를 개최 최종 5개 업체의 6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금정구는 금정 명품맛 브랜드 선정 관리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금정구는 8월 중에 5개 업체의 금정 명품맛 브랜드 지정서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정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 2023년 금정 명품맛 브랜드를 위해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니 많은 국민들의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금정구 곳곳에서 금정 프리마켓이 열린다. 금정구는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원순환의 장을 마련해 자원순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정 프리마켓을 운영한다. 금정구는 지난 5월 관내 공동주택과 학교를 대상으로 금정 프리마켓 참여단체를 모집해 최종 5곳을 선정했다. 금정 프리마켓은 참여단체 구성원이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 부대 행사로는 관내 재활용 관련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체험 부스, 금정문화재단의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또한 구에서
직접 준비한 재활용 가능자원 보상교환 코너도 쏠쏠한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 가능자원 보상교환은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을 각각 새 건전지, 휴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어 생활 속 분리배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금정 프리마켓 첫 행사는 오는 8월 26일 금정산 쌍용예가 1단지에서 열린다. 이후 10월 11일은 부곡 유그린, 10월 21일은 사만 골든뷰 에드 스테이션, 11월 9일은 부서여자중학교, 11월 11일은 장전 레미안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고 물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이웃사랑도 실천한다. 행사 일정은 날씨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정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구민이 직접 참여해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정구가 불법주 정차 차량이 무인 단속 CCTV의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같은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주 정차 문자알림 통합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불법주 정차 문자알림 통합 서비스는 고정형 무인 단속 CCTV의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며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단 이동형 CCTV, 주민신고제 신고권은 문자알림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금정구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금정구청 홈페이지 휘슬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속에 앞서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되며 경고 문자를 수신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때는 구간별 단속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은 한 번의 가입으로 제휴된 전국 지자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금정구민은 물론 금정구를 방문하는 운전자에게 단속 정보 서비스가 제공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 소유주뿐 아니라 이용자를 최대 2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은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동백패스는 부산의 대중교통을 월 45,000원 이상 이용하면 월 90,000원까지 초과 사용액을 동백전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호불교통카드는 90,000원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환급 금액은 최대 45,000원이다. 청소년 어린이 요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기존의 부산은행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동백전 앱에서 동백패스 사용 등록을 하면 별도 카드 발급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동백전 후불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발급받거나 동백전 앱으로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동백전 앱으로 신청할 경우 부산은행 계좌가 있어야 가능하다. 부산시는 카드 발급 수요가 집중될 것에 대비해 부산은행 영업점 내 특별 창구와 이동점포 등을 운영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하나카드, NH농협카드, 동백전 후불교통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8월 1일부터는 부산은행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카드는 전산 시스템 개발 등에 따라 10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따라 연간 485억 원 정도 수입이 늘어나 대중교통에 대한 시 재정 지원이 절감되고 시민들의 45,000원 초과 이용 금액은 동백전으로 환급돼 부산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인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하반기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진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9월 25일부터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의료 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큰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특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6종의 선도 서비스를 네이버 지도, 카카오티, 토스, KB스타 뱅킹, 신한 비레이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풀이는 회부모를 지키는 수호점이에요. 머리에 푸릇푸릇한 나뭇잎 뿔이 있고 풀숲에 숨어 방문객들을 관찰하는 게 취미랍니다. 풀이 친구 레이는 금정산 수호요정입니다. 금정구의 꽃, 진달래 뿔을 가지고 있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귀염둥이 레이는 풀이의 속구 친구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풀이와 레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금정문화회관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이블 인형극 꼬마우즈를 준비했다. 오는 8월 26일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세계인이 사랑한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바탕으로 2년여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만든 테이블 인형극으로 서울 어린이 연극상, 무대미술상 등 다수의 수상으로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작품성 인정받은 웰메이드 테이블 인형극 꼬마우즈는 동화와 차별화된 작품 제작 및 구성으로 단순한 인형극이 아닌 총체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003 춘천인문극제 공식 초청을 비롯해 서울아동청 소년공연예술축제, 아시태지 여름 겨울축제, 거창연극제, 거제 여름축제, 밀양연극제 등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순회하며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이다. 테이블 인형극이 중심이지만 인형극 외에도 스크린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각인물의 회상 장면들이 보여지고 그림 자극이 더해져 복합적인 장르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플래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해 영화적 상상력과 빠른 이야기 전개를 바탕으로 주제에 대한 접근을 극대화했다. 이는 오즈의 마법사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다양한 관점을 시각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어린이 관객이 처음 접하는 인형극을 더욱 몰입감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인형극 매력의 퐁당. 거대한 회오리 바람에 날려 오즈의 나라에 떨어진 도로시는 자신을 캔자스의 집으로 보내줄 수 있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찾아 나선다. 도로시는 마법사를 찾으러 가는 길에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원하는 허수아비, 마음을 느끼게 해줄 심장을 원하는 양철 나무꾼, 그리고 용기를 원하는 겁쟁이 사자를 차례로 만나 함께 오즈가 사는 에메랄드 성으로 향한다. 험난한 모험 끝에 에메랄드 성에 도착한 일행은 자신이 원하던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테이블 인형극 꼬마우즈는 아이들에게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용기도, 사랑도, 지혜도 사실은 모두 자기 안에 품고 있다는 희망과 긍정의 교훈을 선사합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존 레논. 음악에서 판타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고자 만든 양식이다. 8월에 11시 브런치 콘서트는 플루트, 첼로, 피아노의 조합으로 여름날의 환상곡을 준비했다. 이번 음악회는 루이스의 봄 모음곡 1악장을 비롯해 가브리엘 폴의
로베르트 슈만, 마나 포바의 대표 환상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이번 연주를 위해 플루티스트 이예린, 첼리스트 심준호, 피아니스트 신재민이 등 점고 실력 있는 예술가들이 함께한다. 음악평론가 조희창의 해설은 공연의 깊이를 더해줄 것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올해로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정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2023년 금정수요음악회의 8월 공연은 더위 속에서 청포도가 무르익어가는 그 매력의 계절을 다양한 실내악 공연으로 꾸몄다. 8월 9일에는 양수연 대금 독주회 연이 열린다. 국립국악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해 한양대학교에서 박사를 졸업한 양수연은 2012년 첫 독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연주는 가야금과 타악이 함께한다. 황병기, 자시외 4곡을 준비했다. 8월 16일에는 플레이어즈 100 제9회 정기 연주회가 열린다. 플레이어즈 100은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들이 모여 만든 클라리넷 앙상블 단체이다. 100은 프랑스어로 클라리넷의 마우스피스를 뜻한다. 플레이어즈 100은 2014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 연주회는 물론 특별 연주회와 기획 연주회를 통해 클라리넷의 화려한 매력과 클라리넷의 여러 악기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음색을 관객들에게 전달해 클라리넷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다 클라리넷 카프리스의 5곡을 준비했다. 23일에는 라 플루티시모의 플루트의 색채가 열린다. 이번 연주에서는 색채의 마술사라 부르는 모네의 그림을 표현한 미우라의 판타스틱 모네와 다양한 악기 구성과 역동적인 맥미셸의 플로리스를 중심으로 영상과 함께 관객들에게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마리, 미우라 환상적인 모네의 5곡을 준비했다. 8월 30일에는 헤르만 트리오 정기 연주회 더 고스트가 열린다. 헤르만 트리오는 부산 출신의 새 음악가가 유럽에서 만나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배우고자 모인 단체이다. 아름다운 현의 선율과 건반의 선율의 조화로움을 녹여 베토벤, 피아노 3중주 라장조 오퍼스 70 제1번 유령과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3중주 2번 마단조 오퍼스 67 두 곡을 준비했다.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는 2023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기획전시 경계를 개최한다. 기획전시 경계는 정교하고 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린 극사실주의 회화 작품들로 구성된다. 극사실주의 작품들은 사실이라는 경계를 두고 있는 그대로를 더욱 세밀하게 묘사하기도 하고 현실에는 불가능한 것을 사실처럼 표현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눈으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더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들은 너무 세밀해 사진과 구별할 수 없는 모습이다. 또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을 사실처럼 상상할 수 있는 현존 불가능한 화면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그림과 현실 세계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개념이나 시대적인 구분보다는 인물과 풍경, 정물을 극사실적으로 그린 작품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극사실회화의 현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대연, 김수미, 김시연, 김영성, 안정환, 이창효, 이흠, 정중원 등 8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상시체험 프로그램으로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세밀하게 바라보며 나의 초상화를 스크래치 페이퍼에 그려보는 나도 하이퍼리얼리즘 아티스트 프로그램과 전문 전시 해설사와 함께 주요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 속 숨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이해하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 등 전시를 관람하는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로비 전시장에는 대형 전시벽에 안정환 작가의 작품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도 설치된다. 평소 어렵게만 느끼던 현대 미술을 쉽게 즐기고 공감하며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되길 기대한다. 8월에는 금정구 소통 캐릭터 프리의 새로운 친구 레이와 함께 책마을 보드랑 작은 도서관으로 가볼까요? 지붕에 커다란 큐브가 있는 독특한 모양을 가진 보드게임 특화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책들이 많고 2층에는 보드게임들이 다양하게 구비돼 있어요. 게임판 모양의 책상에서
다양한 보드 게임들을 즐겨볼까요? 도서관이니까 책을 대출하듯이 보드 게임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하 공간은 작은 아지트처럼 되어 있어 혼자 책 읽기 좋은 공간도 있어요. 작은 공간 속에 아이들과 방문하여 아기자기하게 책도 읽고 보드게임도 해볼까요? 책마을 보드랑 작은 도서관으로 함께 가요. 김장일 씨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20여 년간 앓아온 당뇨로 5년 전부터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올해 그나마 남아있던 치아 2개마저도 모두 소실됐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는커녕 물에 밥 말아 마시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이러다 말라 죽겠구나 덜컥 겁에 난 장일 씨는 돈 한 푼 없이 무작정 치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돼 온 탓에 잇몸 치료와 틀릴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당장 치료받기로 결심했고 카드 여러 개로 겨우 병원비를 냈습니다. 이제 카드 회사에서 슬슬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기초 수급비를 쪼개어 조금씩 카드값을 갚아가겠지만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없어서 못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용 불량자가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장일 씨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산골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장일 씨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 새아버지가 생겼고 의붓아버지의 갖은 학대와 폭행에 못 이겨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10살 남짓 어린 나이에 남의 집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갈 곳 없이 어린 그때는 품삯으로 밥 주고 재워주는 그 일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20세 성인이 돼서야 돈벌이를 위해 독립을 했으나 글도 겨우 깨치고 배운 기술이 없던 장일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공사판 막노동뿐이었습니다.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줄 가정을 일군 적도 있었으나 10년 만에 사별로 다시 혼자가 되고 몸을 잘 돌보지 않은 탓에 심각한 당뇨 합병증과 고혈압으로 인력 시장에서 일할 기회조차 점점 잃어갔습니다. 건강과 생활이 온전치 못한 자기 처지 때문에 이제 만나는 친구조차 없다는 장일 씨는 나는 외톨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덤덤하게 말했지만 외톨이라는 단어에 그의 눈동자가 쓸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장일 씨는 틀리 후에 건강 회복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흔한 김치라도 직접 씹어 삼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며 매일 하는 걷기 운동도 그에게는 소중한 일상이 됐습니다. 장일 씨가 외톨이로 남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희망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장일 씨의 건강과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난 7월호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후원해주신 윤송자, 윤원숙, 신영옥, 변건 응원합니다. 온정회 김원기, 박명욱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약의 만약이란 없다. 대검찰청이 올해 7월 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총 마약 사범 및 외국인 마약류 사범 역대 최다. 마약 사범의 저연령화 마약류 밀수 사건 및 압수량 급증. 다크웹 SNS를 이용한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의 분석이 눈에 들어온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의 증가다. 10대 마약 사범이 4년 사이 200% 이상 급증했다. 마약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호기심 많은 청소년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마약은 디에타민과 펜타닐 등이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을 노린 일명 나비약이라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이 SNS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 나비약은 펜터민이라는 마약류 성분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처방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성인이 이 약을 처방받은 후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펜터민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데 오남용하면 환청, 망상, 환각 등은 물론 중독 증상이 생긴다. 특히 10대는 중독에 더욱 취약하고 급성 정신병적 상태가 발생해 조현병 같은 영구적인 정신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나비약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개인 거래로 매매 및 유통할 경우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피부에 부착해 투여하도록 만든 것으로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지만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암 환자나 만성 통증, 수술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 온라인 거래나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을 통해 구한 펜타닐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흡입 등으로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 단 한 번의 호기심이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 마약에 만약이란 없다. 마약으로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단 한 번만으로도 중독될 수 있는 마약은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이라고 선처는 없다. 마약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라고 해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면밀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가 충혈된 눈을 하고 있는지, 예민하고 폭력성이 짙어졌는지, 행동이 지나치게 느리진 않은지, 약물 냄새를 숨기기 위해 향수를 과도하게 뿌리지는 않는지 등이다. 청소년은 신체가 미성숙해 마약류를 단지 1에서 2회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마약범죄가 의심되거나 마약범죄를 당한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경찰서로 신고하기를 바란다. 금정경찰서에서는 마약범죄 방지와 후속 조치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월의 약속. 정연순. 카톡. 알림창을 열어보니 수녀가 가방 3개를 메고 서 있다. 환하게 웃는 표정은 덤이다. 말은 없어도 3개 중에서 골라보라는 얘기다. 나는 3번째를 골랐다. 첫째와 둘째는 색이 환해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3번째는 손때가 묻어도 흠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 후 가방은 조각보에 쌓인 핀란드산 홍차와 함께 소포로 배달됐다. 나는 동봉된 손글씨 편지를 읽으며 입꼬리가 뒤로 향했다. 잔잔한 꽃무늬와 은은한 배색으로 이어진 조각보는 자투리 천을 손수 한 땀씩 손바느질한 거짐을 고마움을 전하며 알게 됐다. 수녀는 나의 벗이다. 19의 대학 교정에서 만나 50 후반을 바라보니 짧지 않은 세월이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그녀의 손글씨는 마법의 지팡이 같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글자는 활동사진이 돼 기억을 펼쳐낸다. 핀란드산 홍차는 어머니가 며느리의 나라에 다녀올 때 가져온 것이라 했다. 8월에 만나면 전해줄까 하다가 미리 보낸다고 덧붙였다. 가방은 여권과 휴대전화기가 들어가면 안성맞춤의 크기였다. 그때 나는 부산 소설가가 기획한 평화와 역사 그리고 문학이라는 주제로 베트남의 다낭 후에 호이안을 기행하는 제40회 여름 소설학교에 신청한 상태였다. 지금은 베트남에서 돌아와 혼돈의 시간을 다독이는 중이다. 베트남에서 가방은 나와 함께 내내 잊은 전쟁 상흔의 자리에서 흔들거렸다. 시공간을 함께한 물건에는 색다른 생명이 깃든다. 그 생명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다시 펄떡인다. 잠시 다른 소임의 빈자리를 채우러 간 그녀가 8월에 오면 본물 터지듯 나의 가방은 열릴 것이다. 젊은 날 다 하지 못한 이야기로 지나온 길을 되돌아 다시 몇 번이고 걷던 그날처럼. 지난해 12월 금정구 부곡동에 우리 동네 ESG 센터가 문을 열었다. 우리 동네 ESG 센터는 어떤 일을 할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지역 주민이 분리 배출한 폐플라스틱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수거 및 분류, 세척 등을 통해 재활용하고 재활용 상품은 제품화, 기부 등을 통해 순환시키는 자원순환센터다. 그럼 ESG는 무슨 뜻일까? ESG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에코 시니어 그룹이라는 뜻과 함께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적 기업 코끼리 공장이 기부받은 플라스틱 장난감 재활용 및 나눔, 플라스틱으로 재생소재를 생산 등 사업 운영을 맡고 금정구청과 금정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는 통해 폐플라스틱 수거와 분리, 플라스틱 장난감 수리 및 분해 등의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도시공사, 이마트, 롯데케미칼 등이 예산과 기술을 지원했다. 페트병 분리 세척, 재생소재로 우리 동네 ESG 센터에 들어서니 어르신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 우리 동네 ESG 센터에서 분리한 플라스틱들을 재생공장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깨끗하게 세척을 마치고 뚜껑이 분리된 페트병들이 트럭에 실렸다. 작업장 한쪽에서는 수거해온 페트병을 세척하고 뚜껑을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페트병을 분쇄하는 기계에서는 쉴 새 없이 플라스틱 조각이 쏟아지고 있었다. 복도에는 색깔별로 분리된 병뚜껑이 알록달록 줄지어 있다. 우리 동네 ESG 센터에서 코끼리 공장의 자원순환 재생 공장으로 옮겨진 페트병과 뚜껑은 재생 소재로 생산, 새로운 제품의 원료가 된다. 여기까지가 페트병 순환이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장난감 순환이 한창이다. 우리 동네 ESG 센터에서는 안 쓰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기부할 수 있다. 먼저 코끼리 공장에 회원가입을 하고 기부할 장난감의 무게를 달아 자원순환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기부받은 장난감 중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은 소독과 수리를 거쳐 교환용 장난감으로 사용하거나 취약계층에 보내진다. 사용할 수 없는 장난감은 분해의 재생 소재로 사용한다. 자원순환 포인트로는 우리 동네 ESG 센터에 있는 다른 장난감을 교환해 가거나 금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는 직접 장난감을 기부하거나 교환하는 것을 통해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에 대해 직접 보고 배우는 경험이 된다. 자원 순환 배우고 즐기는 체험터. 센터는 자원 순환 거점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다. 기다란 테이블 가운데 색색의 장난감 블록이 가득하다. 여기 있는 블록은 폐플라스틱 재생 소재로 만든 재활용 블록이다. 센터의 공간을 소개하는 팻말도 업사이클링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다. 테이블 뒤로는 작은 도서관이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아부터 초등까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인문학, 역사, 과학, 수학, 예술, 보건, 영어, 원서 등 분야별로 정리돼 있다. 도서 대출은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하다. 센터를 방문한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거나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어르신 일자리도 있다. 센터 곳곳에는 폐기된 장난감으로 만든 멸종동물 정크아트 작품이 전시돼 있다. 정크아트는 쓰레기가 많아지는 사회적 문제점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동네 ESG 센터는 아이들을 위해 토요일마다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플라스틱 장난감 이제 버리지 말고 우리 동네 ESG 센터로 가져가자.